날씨가 쌀쌀해져 겨울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맨발로 걷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운 날씨는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즐기던 맨발 걷기가 겨울에는 평화롭지 않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맨발 걷기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의 효과를 누리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철에는 이를 쉬거나 봄까지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노폐물과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성되므로 계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몸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계절을 모두 따뜻한 봄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절대 몸이 힘들게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시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항시 의사분과 상의하면서 걸으세요. 겨울철 맨발 걷기의 중요성은 장수와 면역력 향상에 있습니다. 인체에는 장수에 기여하는 유전자 중 하나인 솔트윈이라는 일명 장수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유전자가 겨울철 맨발 걷기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면역이 약한 사람들도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겨울철 맨발 걷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암, 당뇨병, 심장병 등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의 압력에 의해 림프액이 순환이 촉진되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땅의 전기장에 노출되면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수 유전자가 언제 활성화되느냐 하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활성화되어 작동됩니다. 솔직히 살면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이 사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스트레스가 정말 전혀 없으면 오히려 오래 사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에 세포가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보고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일정한 정도의 선을 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정확히 한국어로 매칭되는 단어가 없어서 호르메시스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메시스의 원리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어 근육이 강해집니다. 또한 적당한 금식은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구간까지는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우리 몸이 스스로를 강화해서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어느 구간을 넘게 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격렬한 운동은 근육에 무리를 주어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르메시스를 유발하고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소식, 즉 적게 먹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동물에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은 단순히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하고 좋은 채소와 적당량의 단백질,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식사 방식은 단순히 체중 조절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식의 식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환으로 채택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호르메시스 유발 방법은 내 몸을 적당한 정도의 더위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데 반면 적당한 더위는 체온을 올려 건강을 좋게 만듭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암세포 활동이 감소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의 활동도 억제됩니다. 36도 이하로 체온이 낮은 경우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므로 체온을 0.5도에서 1도 정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40도 이상으로 체온을 높이는 것은 뇌세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체온 유지와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위 역시 호르메시스를 유발하고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밤에 너무 따뜻하게 자면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19도에서 20도 정도의 약간 낮은 온도에서 잠을 자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겨울철에 보일러를 높게 설정해 25도에서 26도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쌀쌀한 온도가 숙면에 더 도움이 되고 겨울철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너무 추운 것은 좋지 않지만 적당한 추위에 노출되는 것은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역할로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름보다는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유의사항을 기억하셨다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시 철저한 보온 유지가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발은 다소 차가울 수 있으나 몸의 다른 부분은 매우 따뜻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긴 패딩을 입거나 머리에 따뜻한 모자를 쓰고 귀를 막을 수 있는 귀마개와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상 3도 이상이 되는 기온에서 하시는 것이 부담이 덜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리해서 영하의 기온에 강행하지 마시길 바라고 하시더라도 무리가 가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하세요. 추위에 민감한 분들은 핫팩을 가슴이나 배에 착용해도 좋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날에는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방안을 철저히 하면 오히려 몸의 열이 나발로 집중되어 땀과의 교류와 의식의 효과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한겨울에는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방한복을 입은 후에는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작을 크게 하거나 빨리 움직이면 체온이 올라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작을 크게 휘두를 때는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덥다고 옷을 도중에 벗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의 급격한 변화는 감기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맨발 걷기를 지속하면 혈액순환이 활성화되어 몸속은 실제로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가 반드시 나가시기 전에 집에서 미리 준비 운동을 하셔야 돼요. 겨울철에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스트레칭 등의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을 어느 정도 덮여놓은 상태에서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겨울철 맨발 걷기 시에는 접지용품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접지용품은 발과 땅 사이의 정전기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며 이에는 접지 테이프, 접지 양말, 접지 신발 등이 있습니다. 접지 테이프는 신발이나 양말에 붙여 사용하며 접지 양말은 발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접지 신발은 바닥에 접지 와이어가 내장된 신발입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발과 땅 사이의 정전기가 통증이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접지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양말을 가지고 직접 접지용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 사지 않아도 됩니다. 덮버선 같은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가격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덮버선에 구멍을 2개 정도 뚫어 발바닥을 노출시키면 지면과 접지가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반으로 접은 뒤 가위로 오려내면 한 번에 구멍 2개가 생기겠죠. 다만 천으로 된 양말의 경우 구멍을 뚫으면 바느질로 구멍 테두리를 마감을 해야 하므로 덮버선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좀 더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지용품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씩 장만하여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겨울철 맨발 걷기를 마친 후에는 뜨거운 물로 바로 씻지 않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 후 발이 차가워진 상태에서는 온도 감각이 둔해져 뜨거운 물에 씻을 경우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찬물로 먼저 씻은 후 시간이 지나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밖에서 물로 씻기가 힘듦으로 걷고 나서 물티슈로 닦으시고요. 지금부터는 평소에 하셔도 좋지만 겨울철 맨발 걷기 전 도움이 되는 간단한 준비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발의 코어 근육 운동인데요. 첫 번째 운동의 이름은 작은 발 운동입니다. 하는 법은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천천히 발바닥을 오므리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까지 세면서 발가락은 최대한 펴고 발 전체를 오므리도록 합니다. 이 운동은 발을 오므려 발을 줄이는 운동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0회 반복을 총 3세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운동은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운동입니다. 배우실 피아노 운동은 발가락을 하나씩 따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은 고정된 채로 발가락을 움직이는데 발을 위로 들고 새끼 발가락부터 시작해 마치 피아노를 치듯이 하나씩 바닥 쪽으로 내려서 움직입니다. 이 운동은 발가락을 최대한 벌리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완전히 같은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 운동 역시 10회 반복하고 총 3세트를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배우실 운동은 애벌레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발가락 근육 중에서 특히 발 아래에 위치한 충양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충양근은 벌레 모양과 비슷하며 주로 발가락을 구부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근육을 활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애벌레 운동이라고 불립니다. 보통 타올을 바닥에 두고 발가락으로 타올을 꼬집는 동작을 합니다. 발 뒤꿈치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타올을 꼬집은 후 발을 펴고 다시 꼬집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까지 세면서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총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발가락 근육을 강화하고 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발가락 푸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발가락 안의 근육을 활성화하고 발의 아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운동으로 혹시 엎어질 수 있으니 벽 앞에 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져 서십니다. 그 다음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로 발가락을 젖혀 들어주세요. 그 상태로 허리를 굽히지 않고 몸을 벽 쪽으로 서서히 기울이십니다. 이때 손은 팔을 접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몸은 일자 모양을 유지합니다. 벽에 손이 닿아도 되지만 가급적 닿지 않게 3초에서 5초 동안 기울인 상태를 유지한 후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여 3세트 수행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많이 기울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지면 운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발의 근육을 강화하고 아치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맨발 걷기의 모든 것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히 걸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